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뭐 제 돈 주고 산 거니까 그냥 막 깔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심지어 문도 가끔씩 안 닫힙니다. 뒷문 가끔씩 이 상태로 이렇게 열린 다음에 잉쾅 한 다음에 여기 열고 있어요. 뭐야 이거 왜 안 닫혀? 그럼 어떻게 띵띵 하면은 안 닫혀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근데 말씀하신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충전 말고는 장점을 전혀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가요? 머스크 미안해요. 가장 핫한 모빌리티 이슈를 다각도로 풀어보는 문과적 기술주의 시즌2 5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연예인분들이 종종 출연을 하셨었는데 오늘은 또 역대급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함께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먼저 문과적 기술주의 셀럽 우리 이재훈 박사님 전공 분야로 오늘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훈입니다. 드디어 이제 자율주행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오히려 살짝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는 거는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인 좀 쉽게, 알기 쉽게 설명한 게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긴장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좀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면 또 제가 또 계속 여쭤보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초특급 게스트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년차 배우이자 지성미 넘치는 연예계의 대표 브레인. 영화, 드라마, 예능, 퀴즈 프로그램 활약에 이어서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우승을 하셨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굉장히 그 팬이 많습니다. 하석진 배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배우 하석진입니다. 이렇게 괜히 좋은 얘기가 들리는 게 아니었군요. 이렇게 출연자를 띄워주시다니. 이제 굉장히 그 하석진 배우님을 이제 컨텐츠로 모시기가 어려운 게 흥미가 있는 주제 이야기를 할 때 좀 출연을 하시는 편이에요. 예. 저는 제가 좋아한다는 채널은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싶고 할 얘기가 많으면 좋겠어서 구독자가 많고 혹은 막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혹은 유명인이 나온다 해도 제가 할 얘기가 없으면 별로 나가고 싶지가 않은데 오늘 이 자율주행은 제가 최근에 느낀 것도 조금 있고 좀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단박에 달려왔습니다. 헤매까지 받고 진짜. 옷까지 빌려 입고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하석진 형님을 너무 뵙고 싶고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안 갖고 있는 매력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주관 있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채널에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이제 많이 본다고 하면 더 나가고 싶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비스랑 또 좋은 연이 닿으면 이렇게 또 뭐 앞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죄송한데 잘 갔다 오고. 모비스는 좀 제가 먼저 줄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말은 좀 삼가 주시면. 그러니까 진행자의 롤이 있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요. 네. 모비스 이야기는 좀 삼가 주십시오. 왜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투가 나니까. 네. 유튜브 하석진 채널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게 리뷰 컨텐츠고 네. 특히 이제 또 채널에서 차 이야기. 예전에 자율주행차가 아니던 시절에 세차 컨텐츠도 인기가 많았고 뭐 자율주행 성능이 약간 들어가 있는 지금의 차량으로 했을 때도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이게 또 달라요. 그냥 뭐 배우가 차를 리뷰하는 게 아니라 공대 오빠, 공대 형의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궁금한 거는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뭐 제 돈 주고 산 거니까 그냥 막 깔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에 어떻게 모델 X나 테슬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2015년이었나? 10년 전이네요, 그것도. 그때 좀 더 깨어 있었으면 더 부자가 됐었겠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LA를 갔는데 그때 이제 테슬라가 막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거예요. 시승을 이제 해봤는데 승차감이랑 가속력이랑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면 그걸 나는 구매를 하겠다 해서 2021년도에 X 모델이 판매를 시작할 때 결제를 해놓고 바로 주문하고 2년의 기다림 끝에 2023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받았죠. 그죠? 1년 반 타셨네요, 이제. 1년 반 탔습니다. 네. 이제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어떠세요? 100% 절 만족시키는 차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 어떤 그 감성 영역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의 벤틀리를 탔을 때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라고 하면 손잡이 안쪽에 오돌오돌한 촉감을 만들어놔요. 친절하게. 고급 브랜드들이 만드는 예상치 못한 부분을 배려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그런 요소에 있어서는 거의 제로라고 보면 돼서 심지어 문도 가끔씩 안 닫힙니다. 뒷문 가끔씩 이 상태로 이렇게 열린 다음에 잉쾅 한 다음에 여기 열고 있어요. 뭐야 이거 왜 안 닫혀? 띵띵 하면은 안 닫혀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손으로 누르고 있어야지 잉 득 하고 닫힌 다음에 그런 식으로 분명히 약간 감성적인 영역을 좀 못 건드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건 진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다일 정도로 그 외의 것들 거의 다 만족한다.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시대는 사실상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쪽 사고를 좀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럼 하석진 씨는 이제 내연기관으로는 다시 못 돌아가요? 그 주유를 하러 가는 불편함을 제가 이제는 못 할 것 같아요. 휴대폰을 1, 2주에 한 번씩 충전하러 어디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네. 휴대폰을 쓰기 싫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유를 하니까 공감이 되네요. 그러네요. 그죠? 예. 네. 박사님은 그 테슬라 모델 X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테슬라라는 브랜드는 저처럼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브랜드입니다. 왜요? 확실히 기술적으로도 화려함을 많이 가지고 있고 때로는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당연히 저보다 앞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면서도 경쟁자이기도 한데 기본적인 그 가치관 자체가 좀 달라서 이거를 무조건 경쟁적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지금 만약에 전기차 사시면 뭐 사실 것 같으세요? 아, 2억 글쎄요. 5천 예산. 근데 이거는 진짜 난 보그. 진심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개발한 차를 타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2015년도 말씀하셨는데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개발한 차를 나오자마자 제가 구매를 했었어요. 그거를 탈 때의 기분은 이거는 개발자가 아니면 못 느낀 느낌이 있어서 이건 뭐 할 수 없는 경험이야. 난 내가 만든 제육볶음이나 먹지 뭐. 어떻게 차를 어떻게 타? 고장나면 본인이 고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고장 안 나게 잘 만들어야죠. 아 재밌습니다. 아까 그 팔코닝 얘기도 했었고 또 이제 고급 라인에만 있다는 그 요크 핸들. 더 눈에 보이는 공간을 넓게 해주고 거슬리는 부분이 날아가 있다는 건 좋은데 급하게 핸들을 돌릴 때 가끔씩 놓칩니다. 딸깍하고 흔들릴 때가 있어서 그럼에도 뭐 그러니까 약간 시각적인 독특함 때문에 만족을 하고는 있지만 가끔씩 불편한 일은 생긴다. 근데 말씀하신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충전 말고는 장점을 전혀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가요? 머스크 미안해요. 그런 얘기 해야죠. 뭐 제로백 같은 거. 예. 그거는 모드가 있어요.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플레드 모드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골라놓을 수 있는데 저는 보통은 이제 스포츠 모드 정도 해놨는데 약간 기분이 안 좋은 날이라거나 이럴 때 신호에 딱 걸려 있는데 횡단보도 앞에 제일 앞선에 있을 때 예. 옆에서 가끔 시끄럽다 싶으면은 그때만큼은 플레드 모드로 바꿔놓고 거의 뭐 옆에 에스턴 마틴이라든지 뭐 에스턴 마틴인지 뭐 람보르기니 뭐 람보르기니라 페라리 뭐 다 이렇게. 영국 거 뭐죠 그거? 맥라렌이요. 맥라렌 이런 애들 옆에서 막 시끄럽다고 왕왕 거리면은 나 피 누르고 네. 하면은 보통은 뭐 제일 앞서가죠. 이제 장점을 말씀하시네. 네. 그럴 때 이제 약간 짜릿함과 짜릿함과 묘한 우월감. 그 모델 X의 제로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델 X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제로백은 훌륭하죠. 그건 내연기관차가 쫓아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사람들의 욕구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하석진 씨는 직접 자율주행 해보시니까 어때요? 계속 좀 더 좋아지는 네. 게 느껴집니까? 더 좋아지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 네. 디스플레이에 처음에는 이제 옆차들이 보여요. 트럭인지 세단인지 SUV인지도 다 구분해서 알려주다가 어느 순간 업데이트가 되더니 횡단보도를 읽더라고요. 횡단보도를 읽고 신호등이 빨간불인 걸 얘가 보고 있다는 와. 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뜨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막히는 차 안에서 휴대폰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할 때 피로도가 확실히 적습니다. 그냥 앞에 조금 가면은 하고 지가 쫓아가고 근데 이제 이것도 업데이트가 되니까 제가 핸드폰 보고 있으면 뭐라 합니다. 전면 주시하라고. 장거리 갈 때 좀 훨씬 좋죠? 엄청 좋죠. 정체 구간일 때 좋고 장거리 운행할 때 운전의 피로도를 좀 줄이고.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아무래도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많이 올라온 것도 올라온 거지만 기능과 성능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더 큰 시사점이거든요. 네. 올해보다 내년 더 좋아질 거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석진 씨가 말씀해주신 어떤 그런 주행을 하시면서 느꼈던 그 후기의 기능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이제 종제어, 횡제어로 나눠지는데 종제어라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처럼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 주는 거고 횡제어는 이제 레인 키핑, 차선을 유지해 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2015년, 16년 이때 많이 만들어졌고 최근은 이게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동작을 하면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런 기능들은 종횡제어가 동시에 동작하는 기능들이 들어가서 고속도로는 사실은 핸들에 손만 얹고 있고 살짝 멍 때려도 지금 주행이 가능하게 보급화되어 있고 생각보다 거의 모든 차종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소형차부터 대형 세단까지 그런 옵션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시면 이거는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많이 도입이 된 것도 알고 있고 가끔씩 이제 해외라든가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렌트카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럴 때 있는 기능을 전 다 써보긴 하거든요. 아직은 대다수가 앞차 출발하면은 삐빅까지밖에 안 합니다.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차는 그냥 따라가요. 그 기술의 차이 혹은 기술이라든가 어떤 법령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왜 모든 차가 앞차가 출발하는 걸 따라가지 않는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과거에 이 앞차의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거는 레이더 센서 하나만 사용을 했었어요. 네. 레이더는 쉽게 말해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파를 쏴서 돌아오는 걸로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차와 레이더 전파 반사하는 뭐 맨홀 뚜껑 또는 조그마한 뭐 소화전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있죠. 소화전이나 맨홀 뚜껑은 가만히 있지만 차는 나랑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네. 아, 얘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차라는 걸 알게 돼요. 레이더만 사용했을 때는 처음 인지를 해서 쓰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후부터는 얘가 차가 아닌 다른 걸 바뀌었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서니까 저희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조심해 또 조심을 해야 되니까 운전자한테 죄송합니다만 앞에 차가 나간 것 같으니 확인을 해주세요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카메라랑 레이더랑 융합을 하기 시작했기 네네네. 때문에 카메라를 통해서 이 차 맞아. 레이더 너 의심하지 마. 같이 일하는 거구나. 네, 같이 일하면서 이제 저희가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말씀하시는 불편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렇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전문 분야 얘기하니까 섹시하시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뭐 이장원 형님이랑 막 스피커 얘기하고 할 때는 이 정도로 섹시하지 않았거든요. 뭐 비행기 얘기하고 이럴 때는 조금 그랬는데 자율주행 얘기를 하니까 너무 멋있으시네요. 근데 뭐 자율주행 아까 전에 뭐 저절로 이렇게 출발하고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거 외에 또 좀 개선됐으면 하는 거 있으실까요? 제가 이번에 CES와 샌프란시스코를 갔다 오면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웨이모라고 이제 구글이 만든 자율주행 택시가 있습니다. 그 택시를 탔었는데 그 웨이모를 타면서 저는 이제 뭐 운전자가 없다 이런 맨 처음에 그냥 기초적인 호기심 혹은 놀라운 점 말고도 얘가 어떻게 여기서 어떤 약속들을 했길래 혼자 다닐 수 있지 보니까 신호등, 옆차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어쨌건 그 안에선 모든 시민도 옆차가 웨이모인 거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 번 되게 재밌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불이 났나 봐요. 소방차들이 막 출동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윙윙 하면 우리 인간들은 비켜줘야죠. 이렇게 비키잖아요. 네. 웨이모가 그걸 안 지켰나 봐요. 그래서 웨이모가 어리버리를 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핸드폰 영상도 있는데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소방관들이 차에서 내려서 오한마를 들고 웨이모를 깰라 그랬었어요. 근데 웨이모가 그걸 인식할 정도로 똑똑한 것 같지는 않지만 하더니 멈춰요. 멈추고 얘가 다시 이걸 놓고 이러니까 좀 길이 비니까 거길 또 삐집고 들어갑니다, 웨이모가. 그러니까 소방관이 팡팡 치면서 움직이지 마 웨이모 이걸 영어로 얘기하는데 구글 그 엔지니어라든가 테슬라 엔지니어도 갑자기 소방차들이 출동했는데 내가 만든 차가 그 길을 막아서 애매하게 지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는 계산 못했을 거예요. 그 상황이 벌어진 걸 제가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진 않았구나. 웨이모도 타보셨어요? 웨이모는 오히려 한 번 타보고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네. 우버가 조금 늦게 잡힌다 싶으면 그냥 웨이모 불렀어요. 소방관이 움직이지만 웨이모 한 이후에 타신 거예요? 그걸 마지막 날 봐서 그 전에 귀국하기 전날 봐서 그게 제일 놀라웠던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가끔씩 잠깐 비상깜빡 켜고 이렇게 차선을 하나를 채우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틈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거기를 샥 지나가는데 요만큼 틈도 자기 체구를 완전 파악하고 있구나.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거기를 샥 하고 지나가는데 우와 방금 봤냐고 우리 모두가 놀라가지고. 그럼 사람은 오히려 하고. 샌프란시스코 그 공간에 한해서는 주민들과 도로와 교통 시스템과 자율주행 차와의 약속이 이제는 좀 성숙 단계에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우리도 근데 그 뭐 로보택시 시범 운행하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아이오닉 5 뭐 택시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일부 도로지만 자율주행 이제 무인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3개월 동안 운행 거리가 한 7,500km. 꽤 많이 탔네. 그다음에 운행 건수로만 보면 한 1,600건. 근데 기사님이 타고 계시죠? 네, 그렇죠. 운전대를 잡진 않지만 관리자가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비상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말 난감한 상황에서 소방차 지나가고. 레벨 4와 5의 구분점이 딱 거기인 것 같아요. 레벨 4도 5나 사실은 기능적으로는 거의 동등한
완전 자율주행인데 레벨 4는 사람이 앉아는 있어야 됩니다. 안전 있어. 레벨 5는 핸들이 없는 음. 그렇게 좀 구분이 된다고 보시죠. 로보택시에 꼭 필요한 그 기술이 있다면서요? 네, 로보택시는 어떤 컨트롤 타워에서 얘네들의 위치도 좀 컨트롤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V2X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V는 이제 vehicle, 내 차, 2X는 everything, 모든 것들인데 이제 좀 나누면 V2, V가 있어요. vehicle to vehicle, 내 차와 너 차의 상호 통신. 근데 V2I는 vehicle to infra, 인프라와 나와의 통신. 아까 뭐 신호등이나 맞습니다. 네. 신호등이라든가 교통정보 이런 것들을 받는 건데 VTX 기술이 있게 되면은 교차로에서 건물에 가려진 상태에서 야밤에 비보호 교차로인데 이렇게 다가오면 뒤늦게 보면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나 간다 서로 신호를 주고 받으면 나 멈추고 가주고 이런 비클도 비클 되고 비클도 인프라는 이제 신호등 보려고 하는데 앞에 큰 탑차가 신호를 가리고 있어요. 근데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얘가 그냥 서 있는 건지 파란불 바뀐 건지 알 수 볼 때 없는데 있죠. 신호등으로서 정보를 받는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에게 있는 뭐 스마트폰 이런 것도 인지를 통해서 보행자와도 통신하려고도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저 현대모비스가 2023년부터 이 VTX 기술을 5G로 전환해서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살아있네요, 멘트가 진짜. 풍성하네요, 멘트가. 아까 전에 하석진 씨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말씀하시는 게 이게 뭐 기술인지 아니면 나라의 그 법규 때문인지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그 자율주행이 나라마다 지금 좀 자율주행 기술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기술도 다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규가 다릅니다. 도로 지역마다. 사정도 좀 많이 다르고 그죠? 예, 도로 사정도 다르고 법규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유럽,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등 각각의 법규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 질문하셨던 기술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건 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뭐냐면 기술은 많이 상향 평준화됐어요. 물론 그 안에서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게 화려하고 모습이 보이지만 자, 운전대가 없고 사람이 아예 없고 서로 마주보는 차량이 지금 이 앞 도로를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지역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거를 법을 만드시는 분들 여기서 이제 실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허가해줘도 될까? 이거는 그분들이 생각이 짧거나 더 진취적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조금씩 다가가는 저는 그것을 좀 찬성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느 회사가 자율주행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딸 둘이 있다고 했잖아요. 딸 둘이 이제 학교로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운전대가 없는 차가 지나다야 된다고 하면 불안하겠죠. 근데 그 기술이 박사님이 만드신 거면 네. 불안할까요? 이거는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99.9%를 만들어 놓고도 0.1%를 발견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합니다. 우리가 못 찾은 부분이 있으면 어떡하지? 못 찾은 도로의 특정이 있으면 어떡하지? 계속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 정도 확신에 들었을 때 조금씩 출시해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주행 보조부터 일단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면서 계속 다가가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사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하석진 씨가 어쨌든 공대형으로서 또 테슬라를 지금 2015년부터 지금 계속 함께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자율주행 차를 완전 이제 신뢰하고 쓰게 되는 세상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민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우버도 기존에 있던 산업과의 그 문제 때문에 이슈 때문에 제대로 못 들어왔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서 아직 머리 아픈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면은. 몇 년? 그냥 아니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2029년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자율주행은 저는 한 2015년부터 한 2020년 되기 전에 자율주행 올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지금 계속 어디까지를 양보해야 되니 사고는 누가 책임을 질 거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낙관적으로 보시는 편이네요. 그럼에도 그죠? 그게 더 발전된 형태의 교통 인프라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웨이모를 타면서 느꼈던 게 제가 테슬라를 타면서 느꼈던 자율주행보다 웨이모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이 더 높은 단계더라고요. 적어도 테슬라는 중간에 깜빡이 켜면은 얘가 이렇게 오다가도 오세요? 예, 들어가세요. 약간 이런 모드거든요. 좀 가끔 속 터집니다. 하다 보니 또 양보했어 이러는데 웨이모는 끼려 그러는데 정당하지 않은 끼어들면 지가 먼저 가버리더라고요. 오. 그런 식으로 자율주행 안에서도 약간 소극적인 자율주행과 이건 진짜 운전자가 있어도 얘는 안 껴줘 같은 수준의 자율주행이 있는 레벨을 제가 이번에 파악을 해서
그 레벨이 점점점 올라가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올라갈 거고 그런 차들이 많아지면 택시가 들어올 때 조금 거부감도 덜 할 거고 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2029년 정도 최소. 그렇구나. 박사님은 더 혹시 느껴지세요? 박사님은 저희가 개발하면서 이제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정말 다채롭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면은 많은 사람들 만족하겠지라고 선보였는데 왜 양보해요 이때 이런 성격이 피드백이 다 있고. 다르니까 또. 예, 어떤 분은 그래서 안 끼워주는 걸로 좀 튜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서워요. 좀 그 양보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시는 운전 스타일 다 이 다르고. 피드백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의 개인화, 커스터마이징을 어떻게 시킨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고객들의 평소 운전 습관을 어떤 입력하고. 형태들 받아들여서 오. 거기에 맞게 자율주행을 변화시킨 거에 요즘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개팅 남녀가 딱 하고 나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보고 성격 파악이 가능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안 껴주네. 야, 법인 택시 모드를 해놨어 너? 답답하겠구만 이 사람. 그런 것도 가능할 그럴 수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뭐 오늘 뭐 자율주행차의 오너이시고 또 이제 얼리 어답터인 우리 하석진 배우님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열심히 또 개발하고 계신 이재훈 박사님과 함께 자율주행차와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원 없이 해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좀 그래도 관심 분야 이야기를 좀 많이 또 전문가와 나누셨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박사님 표정이라든가 네. 말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 지금 기술은 다 올라왔네라는 느낌이 다 왔고 느낌이 이제 왔군요. 다만 아직 뭐 인프라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약속만 좀 빨리 잘 된다면 금방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한국이 좀 그런 자율주행 차량 문화의 세계에서 가장 거의 앞서는 그런 나라가 얼른 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공유 차량이라든가 자율주행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등장하면은 일단 교통 체증부터 저희 집에서 여기 별로 안 먼데 한참 걸리거든요. 퇴근할 거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차들로 바뀐다면 아마 더 아시겠지만 웬만한 운전자보다 자율주행 차량이 더 잘한다 레벨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네. 박사님도 뭐 혹시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서 그래 보였어요. 기분이 좋고 근데 반대로 또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책임감도 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덕분에 콘텐츠가 정말 풍성해졌고요. 문과적 기술주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